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이죠. 한국 중부발전.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대규모의 채용을 제일 먼저 열어주는 곳이죠. 중부발전. 올해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실 건데, 여기 면접에 대한 기출 질문, 그 다음에 면접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바뀌어도 평가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걱정되실 거고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질문은 다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그건 나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출 질문이 무엇인가, 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또 저도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기출 질문을 받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면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약간의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그 면접을 어떻게 접근하겠다. 항상 나만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발전 공기업이죠. 발전 공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실제 이제 면접 후기, 면접 보신 분들의 후기,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요 특징을 제가 최대한 좀 넣어서 여러분이 요 블로그만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의 특징입니다. 이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PT 면접을 봅니다. PT 면접은 여러분의 역량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좀 받으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뭐 짧게 어, 분석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료가 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평소에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끌어모으셔서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냐,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은 다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 자료를 보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료를 좀 구성해야 되는 그러한 좀 역량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논리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이 발표하시겠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달력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PT 면접이다 보니까 당연히 질의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질의 하면 여러분이 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압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뒷부분에 질문들을 넣어 놨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면접관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겠구나.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을 의도였겠지만은 여러분은 그걸 또 압박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압박으로 다 받아들이시니까 크게 분석해서 빨리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압박 질의를 받는 구조다. 당연히 PT는 혼자 들어가죠. 다대일 PT 면접 평가관은 뭐 3명에서 한 5명. 평가관은 늘 복수입니다. 그래서 면접 당일날 어떤 주제가 나오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하겠죠. 어떤 주제냐면 발전소 사업에 관련된 부분, 또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 직무 관련된 주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서칭을 해보셔서 뭐 AI한테 도움을 받으시든가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여러분이 요 중부발전에 있어서의 보도자료 있죠. 이 회사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각각의 요 직무 관련돼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좀 쭉 보시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내가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셔서 10분 타이머 재시고, 그 다음에 5분 발표하시고 5분 질의응답. 중부발전의 면접은 뭐 길게 질질 끄는 면접이 아니라 짧게 딱 치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면접을 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시간이 좀 짧다, 길지 않다는 거죠. 사실 면접은 좀 길게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유리한데, 왜냐면 내 있는 모습을 내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서 입이 좀 풀렸는데
이제 그만 맞춰야 되니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빨리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어떤 예상 문제를 만드시고 그 예상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서칭하시고 대신에 요거는 이제 시간을 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5분 동안에 한번 발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질의응답을 한번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디에서 질문이 들어오겠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유추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 부분도 내가 이렇게 만든 자료를 AI한테 던지면 이렇게 질문들을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PT 면접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면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술 면접은 당연한 거고 PT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서 PT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시고 PT에 대한 두려움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걸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니까 PT 면접은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T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 구조로 정리했는지를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기에 특징을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시간은 짧죠. 그러니까 빨리 이 지원자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질문 수준이 높으니까 전공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후속 질문이 압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일관성을 검증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PT는 이런 것들을 뭐 글로써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딱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접근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어렵구나. 그럼 접근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죠.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 내용 구성이 안 되는지, 전달이 안 되는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는지 등 여러분이 좀 약한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커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이 기술이 과연 맞아? 이거라기보다는 이 판단이 발전소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합니다. 짧고 정확한 검증 면접. PT 면접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다대 1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분 내외로 하고요. 질문 한 개당 30에서 40초 답변 권장하고요. 답변이 길어지면 중간에 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이제 여러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차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했는가에 대한 준비도를 보는 거고, 나머지 이제 10분 동안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경험들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보냐면 직무 관련된 경험 역량, 그죠? 이게 이제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이 지원자랑 같이 일했을 때 과연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조직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갈등, 소통, 원칙, 책임 등 조직 생활에 필요한 인성적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다라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면접에서는 뭐예요? 결국에는 어디에선가 변별력을 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변별력을 내냐? 바로 여러분이 지원하신 기업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느냐가 여러분 답변 안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경험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조사하셔서 이걸 아까 위로 올라가서 PT로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많이 익혀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뭐 말 잘하는 사람이면 뭐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보고가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의 말하기, 보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력 있는 사람, 전달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응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사실 모든 면접은 PT화 시켜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만 서론, 본론, 결론 등 구조화 시키는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달력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구술 면접은 PT랑 완전 다른 거다라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면접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PT부터 먼저 하시면서 자기소개도 PT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겠죠. 뭐 인사하고, 역량 소개하고, 포부 얘기하고 등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모든 답변 안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식으로 자꾸자꾸 생각하시면 이런 구술 면접들은 오히려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말 잘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소한의 보고가 가능한 사람인지를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뽑는 직무인 기계와 전기 직무 있죠. 이제 직무 분석을 좀 빡시게 하셔야 돼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아주 쉽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쭉 눌러서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 일과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역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상세히 담아놨으니까 기계 직무와 전기 직무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공공기관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답변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빠르게 떠올리는 면접이 아니에요. 면접관이 보는 핵심은 이 지원자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가, 왜 그 선택이 우리 공기업, 발전소 관점에서는 합리적인가, 요걸 늘 보는 겁니다. 즉, 특히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 여러분이 내놓는 결론은 항상 뭐예요? 해피한 값만 나와 있죠. 그럼 왜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 논리적 사고 과정을 면접관은 궁금해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찌됐건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 그럼 이걸 선택할 때 다른 걸 선택한 건, 다른 걸 생각한 건 무엇인 건지, 그럼 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등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이더라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항상 뭐예요? 어떤 상황인지 인식해 주시고, 문제는 무엇인지 노출해 주셔서 나는 여기에서 안전을 먼저 따졌다. 규정을 먼저 따졌다. 안전 공급을 먼저 따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 경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어떤 포부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은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다? Why죠. 왜 그렇게 너는 판단을 했니? 그 다음에 how, 왜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니? 이겁니다. 특히나 why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윤리죠. 직업윤리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는 원칙을 지킬래? 아니면 효율성을 지킬래?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원칙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포장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건 결과값이잖아요. 그럼 평가자는 물어보죠. 그럼 너는 왜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굳이 원칙을 지켰어? 너만의 뭔가 있어?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그럼 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방법, 그런 부분들을 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꼬리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경험 정리하라, 경험 정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역할, 판단 기준, 결과, 또 많이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한계죠, 한계.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다시 어떻게 할래? 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뭐 개선점을 물어본다거나, 그걸 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어려웠어? 이 한계,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나와 있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신 PT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뭐가 어려웠는지, 그걸 하면서 어떤 한계를 좀 느끼고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경험 질문, 꼬리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진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얼마나 고민을 갖고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질문 시간도 짧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질문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 길게 대답하면 면접관이 스톱 하는 거니까 짧은 시간 내에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연습. 이게 술술술술 가급적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장황한 설명은 안 좋고요. 핵심 키워드 중심의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이후 근거 설명 구조가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의 구조는 뭐냐면 프랩이라고 하죠. 프랩. P, R, E, P. P는 뭐냐면 포인트죠. 너는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니? 예, 저는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R은 뭐예요? reason이죠. 이유죠. 왜 그러냐면요. E는 뭐예요? example입니다. 그게 관련된 예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다? 실제 그랬던 사례가 있다. 아니면 바깥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포인트, reason, example, point, PREP, 프랩이라고 하는 구조로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는 뭐 여러분들 경험을 말씀하시는 스타 구조는 아실 테니까 STAR, PREP 이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여러분이 여기 가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죠. 전기를 쓰는 게 이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AI 때문이라도 그렇고 또 특히나 지금 겨울철이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안정적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 발전소는 중요한 게 대규모 장비다 보니까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 설비나 개통에 있어서의 신뢰성, 예방과 사전 관리, 또 규정과 매뉴얼, 보고 협업 등 이건 어떤 예외 조항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유연성 이런 것보다는 좀 정해져 있죠. 약간 생산직 제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사기업에 빗댄다면 그래서 그런 데는 원칙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답변 안에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을 좀 정리하면은 공통 인성과 경험 검증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소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우리 한국 중부 발전을 선택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회사 지원 동기인데 단순히 중부 발전만 얘기한다라기보단 다른 발전소와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잘 해주자. 본인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경험은 당연히 직무 역량이죠. 그 다음에 항상 물어보는 게 실패 경험이죠. 실패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초반에 좀 안 됐던 거 중간에 실패했던 경험 하나 제시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다음 늘 또 물어보는 게 협업 중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의견 충돌, 갈등은 항상 말씀드리는 저만의 공식이 있죠. 경, 공, 제, 조. 경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경청. 공은 무엇입니까? 공감해줘야 되겠죠. 그래, 그래. 네 말도 맞다. 일리가 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나도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견 제시. 그 다음 무엇입니까? 너의 의견, 나의 의견, 우리의 의견을 잘 조율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은 경공제조, 경공을 제조한다. 이걸로써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또 이게 우선순위 필요하죠. 자원관리죠. 그래서 일정이라든지 성과 압박이 큰 상황에서 넌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다음에 직업윤리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업무 중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실패하거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이나 현장에 적응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래서 이건 뭐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일 수도 있고요. 뭐 자기계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역시나 뭐 직업윤리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입사 후 포부죠. 어떻게 잘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열심히 일하겠다가 아니라 직무기술서를 좀 보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직무 분석 자료를 보시고 아 입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이슈죠. 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 흐름에서 너는 직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좀 어려운 질문인 거죠.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입사 후 포부에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기업이 처한 어떤 이슈, 과제, 앞으로 집중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도 기업 분석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저는 사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요 14가지의 질문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에 여러분 자기소개서 이제 제출을 하셨죠. 하실 겁니다. 아마 면접 보시기 전에. 그 내용이랑 같이 해서 여러분의 경험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경험을 분석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의 직무들을 해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런 방향만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PT를 보시면 만약에 그렇게 했던 게 적용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꼬리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 방안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과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질문 이런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PT 구조를 어떻게 짜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만약에 효율과 안전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판단하겠니? 근데 네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 좋은데 현장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니? 보완 방안은 뭘 것 같니?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게 우리 중구 발전의 사업 구조랑 맞는다고 생각하니? 그다음에 항상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무엇을 우선 고려해야 되니? 그대로 그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추가로 검토해야 될 거는 뭐니? 그럼 요거를 실행한다면 너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니? 이걸 했을 때 예상되는 반대 의견이나 내부 저항은 뭐니? 그죠? 이제 쭉 읽어보시니까, 아, 꼬리 질문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이 질문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내 논리적 구조 안에다가 내가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지에 대해 넣어주시면 평가장, 저건 내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으로서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중부발전 면접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 그게 결국엔 전력 안전과 안전으로 어떻게 잘 이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질문으로서 답변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관련된 뭐 기출을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근데 요거 있죠. 그 요 직무. 내가 지원한 쪽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일을 여기 있죠. 입사 후 요 부분. 그 다음에 12번의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내 직무 관점에 관련된 PT가 나올 테니까 요런 걸 기반으로 해서 PT 면접 질문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공공기관 면접을 뭐 보셨던 분들은 그냥 준비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면접을 조금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내가 친구들과 스터디하는 게 좀 힘들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공공기관 면접반만 그룹 면접반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나는 그럼 이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뭐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준비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무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여기다가 공공기관 면접 무료 상담을 열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건 이제 제가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면접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좀 넣어봤고요. 무료 상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무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쪼록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이 스타트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도 이제 곧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1년 내내 사시사철 면접이 좀 진행되고 있기에 면접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은 차근차근 저랑 상담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선택하시는 게 좋고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룹반 너무 많은 거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면접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느끼시면서 하나하나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아까 보셨던 그 공공기관 면접의 내용이라 이거랑은 제가 블로그 주소를 달아둘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중부발전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합격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